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초중특수 임용고시에서 초수로 인천에서 수석을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저랑 비슷한 분들은 쟤는 저렇게 했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관련돼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에서 교직문술 만점 받고 교육과정 58점으로 인천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커플 31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는 인천의 경우에는 평가원인데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랑 과정안, 수업 실형까지 해서 96.2점으로 최종 컷에서 31.57점을 더 받아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시작할 때 임용 보는구나. 어떤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많이 해야 돼라고 할 만큼 임용 공부에 대해서 뜻은 있었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는 노베이스 초수였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시험을 준비하게 돼서 저는 올인으로 1년 동안 알바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한 학습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강력한 학습 동기를 일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직을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애들 생각하고 또 아이들 사진 보고 뭐 "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서 좀 공부할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좀 내가 지칠 때 언제든지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학습 동기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박에 가깝게 좀 완벽주의였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좀 완벽주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주의여서 제 스스로에게 기준도 되게 높았고 암기할 때도 뭔가 그냥 조사 같은 거는 조금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강박을 가지고 외울 만큼 네 완벽주의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 기반 학습자예요. 너무 이해 기반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학습장애 영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기출 문제가 있는데 정답은 머리로 알면서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손으로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문제 답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를 먼저 해야 공부가 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법총론이랑 뭐 진단도구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네. 네. 강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뭐 '어떤 강사 들어야 하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특수 강사 중에서 제가 왜 해인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 기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박해인 강사는 너무 뭐 지엽적이래. 너무 심화된 내용까지 가르친대."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어 심화적인 내용도 가르치는구나. 좋은데?'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배우게 되는 내용을 합격만을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도 계속 활용을 할 거고 이 과정은 1년 동안 저희가 전문성을 쌓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혜인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혜인쌤이랑 심화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풀이 반쯤 가면 혜인쌤이 문제를 되게 재미있게 내주세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끔. 그래서 그런 걸 풀다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쉬워 보이고 시험장에 가서도 '할 만하구나.' 할 수 있는 네 고득점 합격이 덤으로 따라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밀착 관리입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직강 선생님 대상으로 인출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수한테 인출이 뭔지도 모르고 스터디도 해본 적 없는 초수한테 임용 전문가가 스터디 구성해 주고 스터디 진행까지 해 준다?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반 때부터 인출 연습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직강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밴드로 법총론을 계속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신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명료한 전달이에요. 사실 강사를 선택할 때 뭐 제 귀에 들어오게 된 강사님들은 너무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다년간 합격자들 많이 배출하셨고 전문가들이시고 다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하지만 공부하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1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집중해서
잘 들리는 강의를 선택하자 해서 혜인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수업에서 이렇게 집중을 잠깐 하지 않으면 힘든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강의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강의. 그리고 제가 생각한 합격 포인트를 제 점수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 2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탄탄한 특학입니다. 저는 카톡은 저랑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기본 이론서를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옆구리에 항상 끼고 살았거든요. 시험 끝날 때까지. 내가 진짜 이거 걸레짝 될 때까지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기본 이론서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기본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가져가서 좀 지엽적으로 나오더라도 난 이건 마치고 나는 특수니까 특학은 당연히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 출제돼도 특학에서는 점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올해 1차 컷이 작년보다 10점이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10점이 안 낮아지고 그대로였다고 해도 제 점수는 컷플 20점이었겠죠?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특학이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초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초과정을 가져갔어요. 초과정 비중이 올해 교육과정 80점 중에 40점 정도가 나왔죠. 저도 40점이나 나올 줄 몰랐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초과정을 가져가지 않으면 고득점으로 합격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과정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자 공부를 초과정 끝까지 잘 챙겼습니다. 다음은 제가 나름 분석해본 합격 전략입니다. 일단 제 1년 동안 공부를 한 계획은 이렇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총론이 6, 7, 8월에 빠져있죠. 꼭 버리시지 마시고 저처럼 고생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육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이론반 때는 목금요일 직강을 다녔고요. 이때는 암기에 많은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도록은 기본 이론서를 펼쳐두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의 이해라는 의미고요. 일요일에 진행됐던 이 특학 스터디는 이 스터디원들끼리 진행했던 스터디고 월요일에 진행됐던 인출 스터디는 혜인쌤과 함께했던 인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인출 스터디 대비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혜인쌤이랑 인출 스터디 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인출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출 스터디 혜인쌤이 해주시는 저는 모든 질문에 스스로 마이크 꺼놓고 대답을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내가 못하는 대답을 다 체크했고요. 못하는 대답 또는 내가 잘 못하는 영역, 그냥 통째로 이거 내가 못한다 싶은 것들은 항상 복습을 꼭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했던 부분이 공학이랑 학습장애였는데 혜인쌤이 그때 인출 스터디 끝나고 선생님도 이거 너무 부족해요.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 이거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아니면 제가 잘했던 청각장애 끝나고는 나 잘했네 하고 이제 배달 한번 시켜 먹고 하는 식으로 자기 점검 하고 강화도 하고 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기출강론 분석반 때는 이제 기출반 시작하면서 혜인쌤이 직강 전에 기출문 문제 한 바퀴 풀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말을 되게 잘 듣는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월화수요일 동안 기출문제 다 풀고 목금요일 직강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 강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바로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반 때는 문제를 풀 때 오답 확인을 할 때 모르는 거랑 헷갈리는 거를 구분해서 인덱스 표시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는 그냥 다시 보면 되는데 헷갈리는 거는 내가 어떤 거랑 헷갈렸는지 내가 오개념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걸 좀 중점으로 보기 위해서 모르는 거랑 헷갈리는 거 인덱스 구분해서 표시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출문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순히 답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요소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알고리즘을 제가 스스로 셀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때는 기출에 문제된 중요한 개념 정도는 다 인출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개념을 인출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좀 부족했고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스터디는 네 똑같이 진행이 됐고요. 혹시 궁금하실까 봐 서브노트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 노란색 포스트잇이랑 요게 추가된 강론 자료예요. 강론 자료를 뭐 추가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네 서브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반인데요. 문제풀이반 때부터는 기본 이론서 인출이랑 인출, 기출 이렇게 세트로 항상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출, 기출 중심으로 하고 금요일에 직강 가서 문제 풀고를 네 열심히 했고요. 이때는 기본 이론서를 정말 꼼꼼히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꼼꼼히 봤냐면 혜인쌤이랑 밑줄 안 친 부분도 저는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암기하고 전부 다 인출하는 방식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봤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8월 달에는 제가 특학밖에 안 했어요. 초과동도 안 하고 법총론도 안 하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꼼꼼히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제 강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완성된 이해를 다 완성이 됐겠죠, 상반기에. 그래서 모든 개념을 구두 인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말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이 구두 인출이 더 상위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제대로 아는 거 아니다. 내가 똑바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두 인출했고요. 이때는 인출표를 활용했는데 인출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모든 요소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기출반 때는 답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에 집중을 했다면 이때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에 어떤 요소가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아 이거는 이걸 말하려고 언급한 거구나.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문제를 다 분석할 수 있게끔 기출을 활용을 했고요. 시간 안에 해인쌤 문제 풀기가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풀이반 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가지수도 많고 해인쌤이 많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주세요. 그런 문제들을 시간 안에 푸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이걸 이제 10주 동안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올해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단 한 번도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부족해서 멘탈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때 하드 트레이닝 한 게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답에 집중하기예요. 혜인쌤이 강의 중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지만 혜인쌤의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 때는 답지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설지를 보고 이 안에서 제가 답을 직접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 답안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안에 키워드가 있는지 내 답안에서 부족한 거는 무엇인지 최대한 받아 적으면서 제 답안을 완성하는 데에 집중을 했던 7-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인출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체장애를 끝내셨다고 해서 지체장애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인출표를 통해서 저는 스터디랑 개인 공부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인출표 보시면 어 뭐 불수의형, 손상 부위, 뭐 개념 4개, 손상 부위를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개념 말하고 손상 부위 말하고 나는 강직형 말하고 다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념을 하나씩 말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불수의형 손상 부위를 손해라고 하면 틀린 거겠죠? 네. 틀린 거니까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이 이거 손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 볼까?'라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스터디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 공부를 할 때는 이 모든 개념을 제가 구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구두 인출이 막히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제가 인출을 못하는 영역 예를 들면
여기서 불수의형, 개념대개, 손상부위 요걸 인출을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론서를 읽고 보지 않고 포스트잇에 백지 인출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두 인출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서를 단거나 하느라고 옆에 이렇게 뭐 펜이랑 이렇게 표시해 뒀는데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반입니다. 모의고사반 때까지도 전 인출표를 너무너무 잘 활용했고요. 인출표는 특검에 쑥떡쑥떡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인출표가 있어요. 제가 합격수기에 출처 남겨놨으니까 네, 합격수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이론서 인출이랑 기출문제를 세트로 항상 가지고 가고 이론서 인출, 기출 이거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개념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모두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혼자 아는 것과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이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출문제도 끝까지 가져갔던 이유는 기출문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끝까지 가져갔고 실전 연습은 제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걸 좋아해서 시험 스케줄대로 사는 걸 좀 연습을 한 시기예요. 그래서 9시 부터 논술 풀고 뭐 2시 전까지 낮잠 안 자고 공부하는 실전 연습.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불안하죠. 저는 비교적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1년 공부를 한 편인데도 한 10월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해야죠. 불안해도 그냥 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출표 똑같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암기 루틴을 정해서 이렇게 요일별로 다 돌렸어요. DSM-5랑 뭐 AIDD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너무 재미없는 단순 암기라서 제가 이 과목별로 인출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DSM-5도 자폐에서 할 때 자폐, AID, DSM-5 다 하고 넘어가려면 또 1시간 걸리고 웹 접근성, 공학을 제가 못했는데 웹 접근성이랑 UDL도 인출하는데 이거 끼면 1시간 걸리고 해서 인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이거 싸그리 빼가지고 요일 정해서 하고 뭐 공학 같은 경우에는 웹 접근성이랑 UDL 빼고 인출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정입니다. 제가 특검에서 미리 질문을 받아보니까 초과정에 대한 질문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과정 밀리지만 않으면 잘하는 거다. 저도 나 진짜 들려서 듣는 건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밀리지 않기, 들려서 듣더라도 듣기는 하기만 잡고 정말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하나 했다면 필기만 열심히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수업 안 듣더라도 그냥 필기 잠깐 멈추고 따라 쓰고 다시 재생시키고 뭐 핸드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별로 좋진 않겠죠. 월수금에 업로드되는 강의를 듣고 짝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월수금에 올라오는 강의 수만큼 문제 만들어서 밴드에 올리고 이 일요일에 올린 문제는 다음 주 문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풀어서 또 밴드에 올리고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초과정 공부를 시작했던 건 9월이었어요. 9월, 11월이었는데 교육론은 묶어서 매일 봤고요. 이 교육론은 수학, 사회, 과학, 실과 교육론입니다. 국어 교육론은 이제 따로 국어 강론이랑 같이 봤고요. 실과는 2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CZ 기준이에요. 저는 공부를 CZ로 했기 때문에 네, CZ 출처도 합격수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을 시간표를 정해서 매일매일 초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과목만 챙겼는데 그중에서도 사회 5학년 2학기 과목은 뺐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 파트거든요. 제가 한능검도 재수를 했어서 역사를 하면 내가 사회 자체를 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5학년 2학기 빼고 공부를 했고 과학도 지구와 우주가 제일 싫었는데 여기서 2년 동안 초특해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은미체랑 도덕은 강의만 수강하고 따로 공부 안 했고 영량, 모형, 대체표도 은미체, 도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모형만 따로 외우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론이랑 저는 같이 가져갔어요. 교육론이랑 같이 가져가면 좋은 점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초특 기출인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다 교육론에서만 나왔더라고요, 과학이.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교육론만 가져가도 가성비가 있겠다.' 싶어서 교육론이랑 모형을 같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역량은 교육론이랑 같이 가져가되 특과정 역량이랑 같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초과정이랑 특과정 역량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같이 안 외우고 따로 외워 버리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할 때 그냥 2개 다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내체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일반 초등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시제트 자료고요. 여기에 백구팀 연습 문제로 제공되는 쪽지 시험, 그리고 기출문제, 봉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제재랑 답안을 전부 다 표시하고 그 시제트로 이제 매일매일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출 스터디는 시험 일주일 1-2주 전에 이제 친구랑 매일매일 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중요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도 그 친구는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어 그럼 나도 해야 되는구나.' 했던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인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구팀 자료는 쪽지 시험을 보시면 이게 정말 많이 맞은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많이 틀렸는데 원래. 그래서 전 맞을 때까지 매일매일 풀었고요. 이 쪽지 시험을 푸는 날은 앞에 이론 사회 4 학년 1 학기 '아 나 사회 4 학년 1 학기 잘하는 것 같은데?' 싶을 때, '이거 하기 싫다.' 싶을 때 쪽지 시험 풀고 '아 나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 시제트 읽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잘 했습니다. 기출 문제집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번호 옆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놨죠. 요렇게 기출 문제도 여러 번 풀어 봤어요. 초과정 기출 문제도. 그래서 마침 문제는 뭐 이렇게 가볍게 보고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으면 '내가 이거 똑바로 잘 알고 있나?' 여러 번 풀어 보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도 백구팀 봉투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풀어야지.' 했는데 실제로 풀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제재 여기 백구팀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번에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용으로는 네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술인데요. 제가 논술 준비가 1년 동안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논술을 스스로 채점했을 때 17점 이상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논술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됐죠. 아직 얼떨떨한데 그래도 이 난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잘했던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 뽑기예요. 논술 문제가 점점 이제 특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특학 먼저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특학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 써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요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글 구조는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안 작성 용지가 따로 있는데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개요를 짰어요. 네. 요런 방식도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자주 써 보셔야겠죠. 시간 맞추기. 올해 논술 문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45 분에 항상 연습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좀 짧게 맞추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에서 변수가 있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센스 기르기라고 써 뒀는데요. 올해 문제가 교수 학습 자료를 포함한 다툼 관련 사회정서 기술의 지도 방안이 나왔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배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 큰일 났다.' 하고 제가 여기에 "교환 일기를 써서 친구들끼리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기본 이론서 어디를 뒤져봐도 교환 일기는 안 나오죠. 이렇게 열린 답안의 경우에는 가짓수를 채워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답안을 이 기본 이론서 내에서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쓰일 법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센스를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과정인데요. 저도 잘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과정 중요한 것만 공부했습니다. 혜인 쌤이 많이 강조해 주신 거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만 좀 가져가려고 했고요.
초과정과 연결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특법 총론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총론은 무조건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들 맞히는데 나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해두시고, 만약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이 저처럼 시기를 놓쳐서 나 이미 늦었는데 지금 9월인데 총론 하나도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법은 저는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뭐 지원 인력의 역할 몇 개, 지원센터의 역할 몇 개 이런 거 있잖아요. 빈칸 채우기로 걔네들만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 총론은 중요한 내용만 중심으로 공통이랑 기본교육과정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기출에 나왔던 거, 두 번째는 2장 3장 1장 4장을 버리고 2장 3장만 가져갔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수 수석 합격 전략이 아니라 점자 지문자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스터디는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밴드에 이제 점자 쓰기, 해석, 규정, 그리고 지문자까지 4개의 문제를 출제하고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명이서 스터디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 평일, 월, 화, 수, 목, 금 요일 맡아서 문제 출제했고,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원판 시야 검사, 뭐 시각장애 내용이죠. 그리고 아래 보면 등분제 문제, 이거 학습장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점자를 그냥 단순히 점자 스터디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학이나 총론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어차피 다 특수 친구들이니까 이렇게도 활용을 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고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점자 했어요. 점자 문제. 저 수요일 출제인데 괜히 금요일에 만들고 하면서 좀 했습니다. 2차에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능 틀이 없이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요소, 수업 구호 이런 것들, 이거 해야 되나? 물론 수업에서 쓰이면 너무 다채로운 수업이겠고 좋은 거지만, 시험인데 내가 구호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시면 마지막에 제 블로그가 있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겠습니다. 면접. 또 면접을 시작할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고, 뭐 교직 태도, 인성적 자질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서 일단 모범 답안을 전부 다 읽어보고 자주 나왔던 키워드들을 확인하면서 모범 답안을 먼저 익힌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도 만능 틀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만능 틀이 그렇게 막 활용도가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능 틀 없이 그냥 문장 만드는 연습을 중점으로 시간 분배 잘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연습했고, 교수학습 과정안은 조건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탈 관리 방법입니다. 포스트잇, 제 책상에 실제로 1년 동안 앞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에요. 90점 합격이 원래 목표였는데 90점으로 잡은 이유는 평균이 60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플 30점이면 1차만 하고 2차 안 해도 합격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90점으로 잡았는데 90점은 안 됐지만 커플 30점이 되었죠.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멘탈이 정말 단단하게 받쳐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면 된다라는 말을 저는 올해 제일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성실하자. 성실하기 위해서는 별 생각이 필요 없겠다. 그냥 하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항상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2시에 일어나고 막 4시에 일어나고 6시에 책상에 앉고 하면 이제 열품타를 켜면 이제 8시간씩 공부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 오늘 그래도 6시에 책상에 앉았으니까 총론만 하고 자자. 라는 마음이라도 있으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난과 시련 이겨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틀리는 것에 무뎌지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고난과 시련이 저는 기출반 때 왔거든요. 기출반 때 기본 이론반에서 충분히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이거 못 풀지? 왜 이렇게 난 기출반에서 아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제 수업 끝나면 울기도 하고 막 진짜 막 악에 받쳐가지고 밤새서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친구야 지금 틀린 거 너 시험장에서 안 틀릴 것이다.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니?"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저는 안 됐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틀리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슬럼프는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슬럼프와 관련해서 관련된 글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슬럼프와 관련해서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내가 보는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슬럼프는 '슬럼프가 왔어? 나 잘하고 있나 본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당장은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아 언젠가 내가 크게 큰일을 한번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에너지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은 저희는 초특이잖아요. 어디에선가 "너네 시험 쉽잖아. 너네 우리보다 쉽잖아." 라는 말들이었어요.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소수의 이야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험이 쉽구나. 아 나 쉽게 공부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은 에너지를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년이다 보니까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이라서 멘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공부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아끼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에너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러닝메이트입니다. 저는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위로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먼저 이제 교직에 나간 친구들이 "아 너 이거 하고 있구나.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고 하면서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 마음을 많이 나누시고 지치지 않는 1 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임용 중에 임용이란다. 그 신규 연수 중에 준비를 해서 너무 내용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합격 수기 올려 놓은 블로그 적어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쯤에 신규 임용 연수 듣고 계실 선생님들 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